오늘 어떤 이야기로 돈을 키워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그 카드 얘기 한번 해볼 건데요. 카드. 네, 우리 쭈디는 신용카드 그리고 체크카드 주로 어떤 걸 쓰시나요? 저는 체크 카드를 쓰려고 노력은 하는데 노력은 하는데. 신용카드가 혜택이 좋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포기가 좀 안 되긴 하죠. 아마 요즘 뭐 현금 들고 다니시는 분들 정말 많이 없죠. 현금 안 받아줘요. 아, 그쵸, 그쵸. 에. 심지어 카드도 핸드폰에 입력해서 지갑조차 없이 맞아요. 그냥 다니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음. 돈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체크카드는 입금한 금액 한도 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는 편하지만 또 신용카드는 먼저 쓰고 나중에 갚기 때문에 돈 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카드에는 여러 혜택들이 많아서 이걸 또 놓치기는 또 어려워요. 맞아요. 좋기도 하지만 또 들쑥날쑥한 결제 금액 때문에 돈 관리가 안 된 분들이 정말 많죠. 그래서 오늘은 알쓸신사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용카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용카드 사용 방법. 돈을 키우는 오후의 테크닉. 네, 돈키호테. 아, 네. 예. 알쓸신사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용카드 사용 방법 하나씩 알아볼까요? 네, 올해 여신금융협회에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 2,800만 명 중에서 1인당 신용카드 평균 보유 개수가 4.4개라고 합니다. 되게 많네요. 물론 뭐 신용카드 발급받고 안 쓰는 카드 포함해서 나온 결과겠지만 그래도 1인당 1개에서 2개 정도는 쓰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죠. 이 같은 신용카드를 쓰더라도 좀 더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테크 고수들만 쓴다는 신용카드 사용 방법 기대해 주세요. 재테크 고수들만 쓰는 신용카드 사용법. 오, 궁금해집니다. 네,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네. 이 신용카드는 오늘 당장 물건을 사더라도 그 결제 금액은 오늘이 아닌 결제일에 출금이 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는 연체되면 안 되니까 결제일을 월급 들어오는 날짜에 맞춰놓고 대부분 쓰실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그렇죠. 그런데 이 결제일을 14일로 바꾸기만 해도 돈이 모이고 지출 관리가 편해집니다. 왜 다른 날도 아니고 14일이죠? 네, 신용카드는 이 결제일에 따라서 청구 금액의 사용 기간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월급날이 25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결제일을 25일로 했다면 지난달 12일부터 이번 달 11일까지 사용한 금액이 청구됩니다. 쉽게 말하면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카드값이 다음 달 25일에 딱딱 맞게 청구 금액이 다르다는 거죠. 심지어 카드 결제일이 월초 1일인 경우에는 2개월 전에 했던 금액이 딸려 나와요. 전전월 18일부터 전월 17일에 사용했던 금액이 카드값으로 나오거든요. 무려 2개월치로 뒤로 빌린 금액이 나와서 엄청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카드 결제일을 14일로 하게 되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쓴 금액이 딱 청구가 되기 때문에 소비 흐름도 파악하기 쉽고 돈 관리도 편한 거죠. 그러니까 14일을 결제일로 하면 네. 그 달에 그러니까 1일부터 30일 혹은 31일 이렇게 딱 한 달 동안 쓴 카드 값이 딱 청구가 되기 때문에 이게 파악이 가능하다. 네. 요거 몰랐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카드사가 결제일을 14일로 하면 대부분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금액이 청구가 되는데요. 근데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한 12일에서 15일 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요거는 카드사에 알아보시고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청구하는 날짜가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봐서 네. 카드사에 알아보시고 이렇게 한번 청구일을 결정하시면 어떨까라는 걸 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네, 대부분 14일입니다. 대부분. 근데 12일도 있고 13일, 15일. 저는 12일부터 15일 사이인 결제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 PD 옆에서 나도. 역시 우리는 통해. 비슷해. 다 25일이래. 그럴 줄 알았어. 최대한 미루는 거지. 얼말로. 난 그래도 10일도 있는데. 우리는 월급이 저는 저희 둘이 뭐 하는 거죠? 자,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용카드 사용 방법 알쓸신사. 두 번째는 뭡니까? 네,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는 이유가
여러 할인 혜택 그리고 여러 혜택 때문이잖아요. 음. 그런데 결제일을 12일에서 15일로 바꾸면 이 카드 혜택을 챙기기도 쉬워집니다. 오, 카드사에서는 전월 뭐 30만 원 이상, 맞아요, 50만 맞아요. 원 이상 응. 이렇게 실적을 맞춰야 혜택을 주는데 이 전월 실적이라는 게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혜택을 주거든요. 아. 그렇게 되면 매달 카드 지출력도 파악이 잘 될 거고 지출 계획도 세우기 쉽고 여러 혜택도 저절로 따라오고 어쩐지 참 좋죠. 갑자기 어쩐지 제가 분명히 30만 원 이상 썼거든요. 근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이. 그래서 맞아요. 왜 안 됐다고 하는 거지 했더니 1일부터 말일까지 쓴 거를 얘기하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사용한 금액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고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이걸 정산하기 때문에 전월 실적까지 잘 맞춰서 카드 혜택을 받으려면 그걸 파악하기 쉽도록 14일로 혹은 12일부터 15일까지 그 사이 그 날짜를 잘 맞춰야지만 그게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야말로 일석이조네요. 네, 맞습니다. 또 추가로는 연말정산을 대비해서라도 카드는 또 잘 써야 되는데요. 매년 연말정산할 때 알고 계시겠지만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거 다 해주는 거 아니야? 카드 쓰면 무조건 소득공제 해주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아니고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30%, 15% 이렇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연봉의 25%인 최소 1,250만 원을 넘어선 금액부터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의 비율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왕 쓸 건 많이 써야 되네요. 그렇죠. 자, 소득공제 비율을 보니까 일단 연말정산에서 더 유리한 거는 신용카드보단 체크카드다. 네, 맞아요. 근데 맞벌이 부부들은 또 연말정산을 또 각자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이 카드 사용을 연봉이 낮은 사람으로 몰아주면 좀 더 많은 공제 금액을 챙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내가 연봉이 3천만 원이고 남편이 5천만 원이면 아내는 25%를 넘는 구간이 750만 원 초과부터 남편은 1,250만 원 초과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뭐 똑같은 카드를 2천만 원 썼다면 아내는 1,250만 원, 남편은 750만 원의 공제 금액이 생긴 겁니다. 그런 팁이 또 있네요. 네. 기억을 해두셨다가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연말정산은 각자 할 때 연봉이 낮은 사람에게 카드 사용을 몰아주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 이 팁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차피 쓰게 될 신용카드라면 정말 무분별하게 쓰지 말고요. 한 달에 적어도 한 번쯤은 카드 내역도 좀 살펴보면서 불필요한 지출이 나가진 않는지 그리고 결제일도 바꿔서 효과적인 카드 생활하시는 돈키호테 청취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4부 들어가서요. 이번에는 갈팡질팡 선택의 순간을 돕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상황일까요? 레디 액션. 자기야, 오늘도 너무 행복했어. 어머님이 우리 콩콩이까지 봐주시니까 여유롭고 너무 좋다. 우리 주야 힘들지? 음. 내가 얼른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주야 맛있는 것도 다 많이 사주고 호강시켜줄게. 진짜? 큰 집으로 이사도 가고 차도 좋은 걸로 바꾸고 진짜? 이쁜 옷도 많이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해주고 싶은 거 너무 많다. 우리 주야 오빠 한번 믿어봐. 우리 자기 노래도 잘 불러. 우리 자기 너무 로맨틱한 것 같아, 여보. 오 주야. 자기야, 일로 와볼까? 아 근데 오빠. 저게 뭐지? 왜? 어디가? 아 잠깐만. 아 고지서구나. 아니 근데 이게 뭐야? 왜? 뭐가 이렇게 많아? 왜 그래? 아니 아무리 나 혼자 본다지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한 달에 카드 값이 300만 원이나 나가면 어떡해. 내가 얼마나 번다고. 도대체 어디에 돈을 쓴 거야? 이래서 돈을 모을 수 있겠어? 아니, 너 아니, 저축을 하고 있는 거니? 아끼고 사는데. 여기도 보험 저기도 보험. 설마 보험으로 재테크해?
아니 이 오빠는 무슨 이렇게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해요? 자, 앞서는 우리가 신용카드 잘 쓰는 법을 알려드렸었는데 이번 사연은 카드값과 보험료 때문에 난리입니다. 난리. 네, 이런 가정 정말 많으실 거예요.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다 보니까 일단 보험료는 실현하지 않고 유지는 잘 돼요. 유지는 잘 되는데 이 생활비와 섞여서 매달 결제되다 보니까 보험료가 얼마나 나가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다 가끔 이렇게 신용카드 내역서를 보고 와, 우리 집 보험료가 이렇게나 많이 나갔어? 하고 놀라게 되고 그때부터 네가 잘했니? 내가 잘못했니? 뭐 이렇게 남편분과 아내가 또 싸우면서 잘잘못을 가리죠. 근데 맞아요. 결국은 보험은 해결도 못해요. 이렇게 서로 화만 내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 거예요? 제가 이번에 만난 분들은 외벌이 부부셨는데요. 남편분의 월급이 400만 원. 그중에 카드값이 또 300만 원이에요. 400만 원을 버시는데 300만 원이 나가면 이건 진짜 심각하네요. 이것도 많죠. 근데 그중에서 8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보험료가 나가는 것도 알고 나서 남편분이 크게 충격을 또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돈키호테에서 상담을 받고자 하셔서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일단은 뭐 해결책으로 생각을 하신 게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예. 카드값이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보험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좀 걱정되긴 하네요. 예. 정말 카드야 그냥 안 쓰면 그만이니까. 그러면 결제 금액이 줄어드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보험은 무조건 해지할 수도 없고 정말 난감하죠. 그럴 때는 먼저 어느 보험사에 얼마의 보험료가 나가고 있는지부터 꼭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 다음은 보험 증권을 찾아서 보장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보험 증권을 봐도 일반 소비자분들이 또 걸러내기가 쉽지도 않아요. 그렇죠. 또 증권의 글씨는 또 왜 이렇게 또 작은지 맞아. 돋보기 써야 돼. 안 보여. 읽어볼 염두도 못 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그래서 돈키호테 상담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래서 전문가가 필요하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번 달도 무사히 지나갔다. 아유 카드값 냈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나가시는 분들 계시다면 그럴 때는 해결책을 좀 찾아보십시오. 해결책이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 거기에 큰 구멍이 뚫려서 매달 낭비가 되고 있는데 애먼 곳에서 괜한 허리띠 졸라매지 마시고 우리 집 재무 상태 점검해 보시고요. 믿을 수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돈의 흐름 파악하고 쓸데없이 나가는 지출, 필요한 건 메우고 필요 없는 건 비워드리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신 분들 더 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무료 상담 원하신다면 상담이라고 적어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099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소개해드린 30대 외벌이 가족분들 만나보니까 남편분 보험료는 30만 원, 아내분은 40만 원, 자녀분은 10만 원이었습니다. 일단 3인 가족 보험료가 8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이 내고 계셨어요. 먼저 남편분은 종신보험 18만 원, 종합보험 8만 원, 운전자 보험 4만 원, 30만 원이고요. 네. 그중에서 가입한 지 6개월이 안 된 18만 원짜리 종신보험은 2만 원짜리 정기보험으로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종신보험이 18만 원씩이나 나가고 있었는데 정기보험으로 2만 원. 요것만 변경을 해도 보험료가 크게 줄어드네요. 네, 이 종신보험은 가입한 이후에 언제든지 사망하면 사망보험을 지급을 해주거든요. 남편분이 30대 중반 정도인데 앞으로 50대가 됐던 80대가 됐던 내일 모레가 됐던 무조건 사망하면 사망보험금 1억을 가족들한테 줘요. 그래서 사망을 보장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죠. 보험료 또한 18만 원으로 비쌉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외벌이 가정에서 이 18만 원의 보험료 너무나 부담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종신보험을 끝까지 유지할 확률보다는 언젠가 다시 또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쉽지만 정기보험으로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네, 정기보험 사망을 보장하는 건 똑같지만 기간을 정해두고 사망 보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뭐 클 때까지, 뭐 아니면은 아이가 독립을 할 때까지, 뭐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두고 사망 보장을 받으니까 2만 원으로 상당히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많이 줄었어요. 근데 종신보험이 비싸서 안 좋고 정기보험이
저렴해서 좋다. 이건 아니에요. 남편분이 아내분과 갓 태어난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에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사망보험을 준비한 건 이건 잘하신 건데 근데 문제는 보험료잖아요. 28만 원의 보험료. 그래서 동일한 사망보장 1억 원을 아빠는 60대가 되고 아이가 30대가 돼서 본인 경제활동은 나이까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동안만 사망보장을 해주는 저렴한 2만 원짜리 정기보험이 우리 가정상황에 맞는 거예요. 현명하죠. 네, 그래서 정기보험을 선택하는 게 사연자분 가정경제 여러 상황에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종신보험은 저렴한 정기보험으로 이 가정 상황에 맞게 바꿔주셨고요. 이제 종합보험과 운전자 보험이 남아있죠. 네, 그리고 남아있는 종합보험은 실비를 포함해서 암도 들어있고 뇌졸중 급성신경색 나머지 비갱신으로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지를 권해드렸고요. 운전자 보험 4만 원짜리는 만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최신형 운전담보로 합의금 2억 원, 변호사 선임비용 5천만 원, 벌금 3천만 원 이렇게 구성해서 10,000원으로 설정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종신보험을 정기보험으로 조정하고 기존에 없던 뇌혈관, 심혈관, 표적 항암까지 보완해서 보험료는 총 30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일단 줄여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구성으로 보장 제일 넓게 꽉꽉 채웠는데도 보험료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네요. 아내분의 경우는 어떻게 바꿔주셨나요? 아내분은 종신보험 한 건, 종합보험 한 건, 치매보험 한 건, 상해보험 한 건, 건강보험 한 건. 많으세요. 총 4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 중이셨는데요. 네. 보험료를 왜 이렇게 많이 내고 계시냐 가입한 이유를 여쭤봤더니 이런 분들 좀 많이 계실 거예요. 본인 건강이 많이 걱정돼서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력이 많으셨나 보다. 네, 그냥 본인이 몸이 안 좋을 것 같아서 혹시나 보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것저것 가입하다 보니까 늘어난 거죠. 건강 염려증이 좀 있으셨던 것 같고 또 외벌이 가정이다 보니까 나중에 아플 때 돈 많이 들어갈까 뭐 이런 게 걱정이 되셨나 봐요. 네, 뭐 심각한 상황은 아니셨지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사망했을 때 가족들한테 좀 뭐 좀 남겨주고 싶어서 종신보험 가입하고 나중에 또 치매 걸리면 가족들한테 피해주기 싫어서 치매보험 가입하고 다쳤을 때 보장받기 위해서 상해보험 가입하시고 물론 그 마음 알죠. 알지만요. 우리 집은 지금 외벌이 남편 월급 400만 원으로요. 애기 기저귀값도 내야 되죠. 대출 이자도 내야 되죠. 생활비도 써야 되죠. 돈 나갈 때가 엄청 많습니다. 거기다가 막 이것저것 사준다 그랬잖아요. 남편이. 오빠 한번 믿어보라 그랬잖아.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아내분 보험료가 40만 원을 해지 안 하고 계속 낸다는 거는 누가 봐도 좀 무리인 상황인 거죠. 그럼요. 제가 봐도 외벌이 부부인데 아내분 보험료만 한 달 40만 원 너무 무리예요. 이것도 바꿔주셨죠? 네, 맞습니다. 먼저 남편분과 같이 가입했던 20만 원짜리 종신보험은 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망보험금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앞으로 설정하는 게 기본인 그죠. 거죠. 네. 근데 아내분은 지금 뭐 집에서 아기를 돌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감히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리고 치매보험은 30대가 준비해야 할 1순위 보험은 또 아닙니다. 설계사분이 말하기를 10년을 납입을 마치면 원금 이상 되는 또 저축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다는데요. 문제는 아내분이 납입을 마칠 확률보다 10년 이내에 치매보험을 정리할 확률이 더 높아요. 앞으로 더 납입하다가 정리하면 손해보는 금액이 지금은 뭐 100만 원이다. 그럼 나중에는 200, 300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치매보험도 조정해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까요? 이건 저축입니다 하면서 치매보험을 가입시키는 경우는 도대체 뭔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뉘앙스를 많이 줘야 안심하고 가입을 하게 되거든요. 10년 뒤에 원금까지 갑니다. 10년 뒤에 원금을 보장받기 위해서 치매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라면 10년 동안에 차라리 저축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이런 경우는 아쉬워요. 30대 주부의 상황에서 종신보험이나 치매보험이 우선으로 준비해야 할 보험은 절대 아니거든요. 네, 맞죠.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납입 여력과 본인의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럼요. 거고요. 네. 아내분의 나머지 뭐 상해보험, 종합보험, 건강보험은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뇌혈관, 심혈관, 뭐 표적항암, 뭐 다빈치 로봇 암수술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유지를 권해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40만 원의 보험료에서
15만 원으로 조정을 해서 음. 25만 원의 여유 자금이 또 생겼습니다. 네. 앞서 남편분도 30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줄여드렸고요. 40만 원에서 이번에는 15만 원으로 25만 원의 보험료가 또 여기서도 줄어들었습니다. 자, 저희 돈키호테 돈을 키우는 시간 함께하고 있고요. 앞서 부부의 보험을 한번 조정을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 아기 한번 조정해볼까요? 아기 보험은 어땠나요? 네, 아기 보험은 실비보험 한 건, 어린이 보험 한 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이런 것들이 만기가 길게 100세 만기로 잘 되어 있어서 잘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댈 게 없더라고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지금은 실비 포함해서 10만 원 정도 내고 있는데 이 의료 실비는 신생아 때부터 유아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병원을 많이 다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실비가 처음에는 2만 원대로 좀 비싸지만 점점 줄어서 우리 아이가 영유아기를 지나서 학교에 들어가면 그때는 보험료가 한 8만 원, 7만 원대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실비가 줄어들기도 해요? 네. 우리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들 막 울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병원을 갑니다. 울면 병원 가요? 어디 아픈 줄 알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래서 깜짝이야. 병원을 많이 그만큼 다니다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청구 이력도 많거든요. 또 면역성이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갓 태어났을 때는 이 실비가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 해요. 그러다가 2만 원대, 만 원대, 한 초등학교 들어가면 3천 원, 4천 원까지 거꾸로 떨어집니다. 그랬다가 다시 성인 되면 또 올라가는 거죠. 최근 실비만 그렇죠? 옛날 실비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실비는 청구 이력이 적다고 해서 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근데 전체적인 많다고 해서. 손해율이 줄어들면 같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내가 적다고 해서 줄어들진 않잖아요. 아니 근데 그 나이대가 청구는 나이대가 다 같이 줄어들면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들은 보통 그 나이 때는 다 줄어들기 때문에 네네. 줄어들 수 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영유아기를 지나 학교에 들어가면 보험료가 8만 원대로 떨어질 거다. 왜냐? 실비가 가격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역시 오늘도 사연자에게 딱 맞는 맞춤 상담을 해주셨는데 자, 총정리를 해볼까요?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많이 줄었습니다. 정말로 한 달에 한 번, 딱 한 달에 한 번만 카드 내역서만 확인했어도 이렇게 보험료가 많이 늘어나는 걸 막을 수 있었을 텐데요. 맞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3인 가족 80만 원의 보험료는 41만 원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남편분 월소득이 400만 원, 이제 딱 저희가 말씀드렸던 10% 수준으로 적절하게 보험료가 내려갔고요. 네. 보험료를 크게 줄일 수 있었던 건 아무래도 종신보험을 정기보험으로 조정해서 가능했습니다. 물론 남편분의 사망 보장 기간이 종신에서 30년으로 살짝 줄긴 했지만 그래도 줄어든 보험료 40만 원과 신용카드 내역서를 보고 또 불필요한 지출까지 줄여서 추가적으로 대출 상환 및 저축 플랜까지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 결과 사망 보장 그 이상으로 앞으로 3인 가족의 빛나는 미래가 담긴 그런 멋진 상담이었습니다. 본인이 본인 상담 가지고 멋진 상담이었다고. 보험료는 줄이고 내가 해줄게 그건 멋진 상담이었어요. 그래서 보험료는 줄이고 네. 자산을 늘리는 현명한 선택하시는 돈키호테 청취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멋진 상담 해주신 김충남 전문가님의 상담이었고요. 자,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사망보험금을 준비할 때는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을 꼼꼼히 비교해서 내 상황이 맞는 것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둘째, 나도 모르게 나가는 카드값으로 나가는 보험료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줄줄 새는 돈을 막읍시다. 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